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꽃다운 25, 저는 꿈 대신 차가운 무기를 두어야만 했던 지옥 속의 여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기적 같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남편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떨고 계신 부모님을 지켜준 여권 한 장. 대한민국은 우리 가족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나라, 대한민국이 제 진짜 고향입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살갗을 애는 듯한 칼바람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 소리였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의 최전방 진지에 있었습니다.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곳에서 저는 25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의 비명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야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보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혀오곤 했죠. 그런 제가요, 지금은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서울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갓 지은 쌀밥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군인이었던 제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같던 전장을 떠나 평화를 찾아 도망쳐온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아직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거든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올레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작은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가장 좋아했고 콩쿠르 입상을 꿈꾸며 하루 10시간씩 건반을 두드리던 꿈 많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제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음악학교는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고 피아노 건반 대신 차가운 소총을 잡아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여군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 총을 잡던 날 손끝에 느껴지던 그 섬뜩한 차가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섬세한 선율을 연주하던 제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며 굳은 살이 박여갔고 악보를 보던 눈은 적의 동태를 살피느라 핏발이 섰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저는 제대 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 속 풍경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정돈된 도시,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 저곳이라면 내 지친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에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 2,000달러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레나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 오렴. 우리 걱정은 말고.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낯선 공기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마디밖에 모르는 상태였죠.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호텔보다 아늑한 궁전이었습니다. 가져온 돈을 아끼기 위해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단순 조립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군대에서 다져진 체력과 끈기가 있었기에 육체 노동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혹사시킬수록 밤에 전쟁의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갈비탕 집에는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뜸한 브레이크 타임, 저는 홀린 듯 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은 제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뚝뚝 끊어지는 멜로디, 엉성한 화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식당 단골 손님인 상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근처 피아노 조율사로 일한다는 그는 늘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세요? 상민 씨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만져본 거예요. 하지만 상민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리가 슬프면서도 아름답네요. 손가락 힘을 보니 예전에 꽤 오래 치신 것 같은데. 그의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민 씨는 매일 식당에 들러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었고 가끔은 피아노 악보를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거칠어진 제 손을 상민 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올레나 씨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잖아요. 이제는 이 손으로 다시 음악을 살려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 아닌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상민 씨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우크라이나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만난 유일한 안식처, 그가 없는 한국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덜컥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확인한 순간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아직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큰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가끔은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제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아 기를 자격이 있을까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저를 상민 씨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올레나 씨 목까지 더 사랑하고 지켜줄게요. 우리 아이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요. 그의 단단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상민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가난한 여자를 과연 받아주실까?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떠올라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상민 씨의 본가인 안동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감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장독을 닦고 계시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잔뜩 굳은 채로 준비해간 한국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라고 합니다. 정적 속에 몇 초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걸레를 내려놓고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제 앞에 멈춰 선 어머니는 말없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양볼을 감싸 주시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리도 빼빼 말라서 어찌 아이를 가졌노. 그 먼 나라에서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어머니의 투박한 사투리 속에 담긴 것은 질타가 아닌 깊은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와락 끌어 안아주셨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품에서 어머니는 고향에 두고 온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입덧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저를 위해 맵지 않은 백김치와 맑은 미역국을 매 끼니 끓여주셨고 밤마다 다리가 붓는 저를 위해 직접 찜질을 해주셨습니다. 야야,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한다.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뗐으니 뜨끈한데 누워 지지거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펄펄 끓는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뼛속 깊이 박혀있던 전쟁의 한기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 또한 무뚝뚝하시지만 속정 깊은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아노 천재라며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덕분에 저는 동네에서 피아노 잘 치는 댁 며느리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상민 씨와 시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 무엇보다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상민 씨가 퇴근길에 주워온 낡은 디지털 피아노를 수리해 주었는데 저는 태교 삼아 매일 조금씩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피아노 소리를 좋아하는지 제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콩콩 발차기를 해댔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옥 같던 과거는 점점 희미해지고 행복한 미래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폭격 소식과 늘어나는 사상자 수를 보도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집안 풍경을 들키지 않으려 흰 벽 앞에 앉아 통화를 했고 임신한 배가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고? 위험하진 않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잊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아주 잘 지내. 친구 집에서 지내는데 아주 안전해.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짐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 법적으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은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만약 아신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실까요? 조국은 전쟁 중인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서 딴 살림을 차렸다고 비난하실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상민 씨는 하루빨리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자고 했지만 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전쟁이 조금만 잠잠해지면 아이를 낳고 나면 그렇게 핑계를 대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우크라이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레나 잘 듣거라. 지금 짐을 싸서 국경을 넘을 거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내 엄마가 다쳤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어디를 다쳤는데?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있었어. 파편에 다리를 좀 다치셨는데 치료할 약이 부족해. 일단 폴란드로 넘어갈 생각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 있는 한국으로 갈까 한다. 내가 말했던 그 친구 집 잠시 신세 좀 질 수 있겠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니. 그것도 지금 당장. 막달이 되어 남산만 해진 제 배를 그리고 제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실까요?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어머니의 치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상민 씨가 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야, 올레나? 안색이 왜 그래? 걱정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보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민 씨, 부모님이 오신대. 엄마가 다치셨대. 한국으로 오시겠대. 상민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아니, 다치신 건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시면 우리가 모실 수 있잖아. 병원도 모시고 가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도 제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3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일처럼 안타까워하시며 당장 안방을 비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돈어른들이 오시는데 좁은 고시원 같은데 모실 수 있나? 우리 집으로 오시라 캐라. 내가 공국이라도 푹 끓여놓으마.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과연 엄격하신 제 아버지와 화통하신 시어머니가 잘 지내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상민 씨의 부축을 받으며 게이트 앞을 서성였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두 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그 뒤를 미는 야윈 아버지. 3년 만에 보는 부모님은 몰라보게 늙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인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소리치며 손을 흔들자 두 분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반가움에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표정이 제 불룩한 배를 보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부축하고 있는 낯선 동양인 남자 상민 씨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가족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올레나,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옆에 있던 상민 씨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올레나의 남편 박상민입니다. 상민 씨는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사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채 저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지금 남편이라고 했니? 내가 결혼을 했어? 우리 몰래?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너, 군인이었던 애가 나라가 전쟁 중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니? 배가 이게 뭐니? 어머니의 눈에서 실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가 더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민 씨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닙니다. 일단 댁으로 가시죠.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레나 지금 몸도 무거운데 계속 서 있으면 안 돼요. 상민 씨의 굳건한 태도에 아버지는 잠시 주춤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차에 올랐습니다. 안동으로 향하는 3시간 내내 차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배만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엄마가 다 잘못해서 그래.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윽고 차가 시댁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들 오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뜨렸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마주 앉은 자리. 아버지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 언제 결혼한 게냐? 왜 숨겼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것, 여기서 상민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것,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서둘렀다는 것,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까지.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 국적을 바꿨어? 내가 우크라이나를 버렸단 말이냐? 아버지의 호통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때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쇠고기 미역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 한 상 가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아버지 앞에 툭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화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냅니다. 일단 드시고 하이소. 내 며느리 사돈 딸이기 이전에 내 딸입니다. 전쟁통에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국적이고 뭐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밥상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을 굶으신 듯한 부모님의 시선이 밥상에 머물렀습니다. 드세요, 아빠. 엄마.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거예요. 제가 울면서 권하자 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차갑게 얼어붙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밥상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제 한국 여권이 훗날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지 말입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부대끼며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친화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아버지에게 밭일도 시키고 장작 패는 일도 맡기셨습니다. 사돈, 밥값은 해야지 해. 이 나무 좀 패보이소. 시어머니가 도끼를 쥐어주자 아버지는 엉겁결에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나면 시어머니는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건네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힘도 장사시네. 우크라이나 남자는 다 이래 힘이 좋습니까? 아버지의 굳은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출산이었습니다. 병원 분만실 밖에서 아버지는 10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성였다고 합니다. 응애 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다고 남편이 전해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를 처음 안아보던 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소. 이름이 미소라고 했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한국어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없이 평생 웃고만 살라고요. 제 대답에 아버지는 아이의 볼에 거친 얼굴을 비비며 속삭이셨습니다. 그래, 너는 총소리 같은 건 모르고 살 거라. 할비처럼 살지 말고.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 숨겨왔던 꿈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남편의 응원 덕분에 동네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꺼려했지만 제 연주를 듣고 난 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담아 연주하는 제 피아노 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나 봅니다. 입소문이 퍼져 수강생이 늘어났고 저는 안동 시내에서 꽤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정기 연주회에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제가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연주회장에 울려 퍼지자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진흙탕을 구르던 딸이
이제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피아노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연주가 끝나고 내려온 저를 아버지는 말없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제 등 뒤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 정말 잘 살았어. 그 한마디에 지난 3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던 중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오느라 부모님의 비자 문제와 폴란드에 남겨둔 서류들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연로하신 아버지만 보낼 수 없어 저와 남편 그리고 돌이 지난 미소까지 온 가족이 함께 폴란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국경 인접 국가이다 보니 난민에 대한 검문 검색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수많은 피란민들이 긴 줄을 서 있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잔뜩 위축된 아버지는 제 옷자락을 잡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원래나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 눈치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사관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권을 든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 짐 검사를 샅샅이 하고 꼬치꼬치 캐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우크라이나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류 목적이 뭡니까? 돌아갈 티켓은 있습니까? 재정증명서는요?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아버지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류 때문에 잠시.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심사관은 듣지 않고 손짓으로 저쪽 대기실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 취급을 다시 받게 된 굴욕감과 두려움이 아버지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미소를 안고 남편과 함께 심사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짙은 녹색의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라는 문구를 확인한 순간 심사관의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순식간에 펴졌습니다. 그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제 품에 안긴 미소를 번갈아 보더니 여권을 돌려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한국 분이시군요. 가족 여행입니까? 네, 뒤에 계신 분들은 제 부모님입니다. 제가 모시고 왔어요. 한국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모님을 대기실로 보내려던 그가 다른 직원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분들 한국 국적자 가족이랍니다. VIP 라인으로 모시세요. 심사관은 제게 가벼운 목례까지 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좋은 파트너죠. 즐거운 여정 되십시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난민들도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VIP 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아버지는 계속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올레나, 방금 그게 무슨 일이냐? 그 깐깐하던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저는 미소 지으며 여권을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빠,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제가 선택한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어디를 가든 보호받고 존중받는 나라요. 아버지는 제 여권을 보물처럼 쓰다듬으셨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표지의 금박 국장을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내가 널 보면서 늘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조국을 버린 딸이라고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 알겠구나. 너는 조국을 버린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더 큰 울타리를 찾은 거였어.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정말 고맙네. 내 딸을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상민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원래 나는 저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바르샤바의 호텔 창가에 서서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 어딘가에는 아직도 포성이 울리고 있을 제 고향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목숨보다 아끼는 남편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미소가 있으며 이제는 저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딛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차가운 참호 속에서 떨고 있거나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행을 택했던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한 수였다고 말입니다. 내일은 부모님의 비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 함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동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뜨끈한 된장찌개 냄새가 우리를 반기겠지요. 아버지는 또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어머니는 텃밭을 가꾸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평화의 노래를 연주할 것입니다.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